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2021학년도 7월 7일 인천광역시 모의고사 전공연합평가를 총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항풀이는 차츰차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 모의고사 난이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쉬웠죠. 7월 전국연합평가를 출제하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이제 수시 원서도 써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자신감을 좀 불러 넣어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도 문항 위치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생각할 가치가 있었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쉬웠냐? 바로 그 이외의 27문항. 자,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여기다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15번이라든지 아니면 22번,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서 30번 문제 이런 게 이제 보통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 여전히 생각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기출 문제 분석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었을 만한 문제고 문제 풀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27문항, 자, 이 고난이도 문항과 이 27문항, 자,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았어요.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뭐 당연한 이야기였고 쭉 넘겨다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좀 넘겨가다 보시면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마 뭐 난관에 봉착한 문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한 10초 정도 고민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는 뭐 근데 기출 문제에서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 방정식. 자, 우리 예전에 좀 조금 난이도 있으려면은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은 한 단계 더 생각할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고작 코사인 제곱 x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아주 가벼운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상가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돼. 여기까지는 10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는 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대입만 하시면 됐습니다. 어떻게 대입만 하면 되냐면 자,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갖게 하는 이 x값만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높이를 구하는 건데 x값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시면 높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a의 10제곱은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11번까지가 아마 여러분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속이라는 이야기 있지만 여기 어차피 이제 x-3 이 부분이 있으니까 3을 집어넣어서 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식인 건 확실한데 x-3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x-3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x-3의 제곱이 인수로 갖게 되는 fx. 굉장히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도 아니고 수열 문제예요. 수열 문제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sn-sn-1이 자 an이다. 물론 n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다. 자, 이런 개념. 자, 이 개념만 있으면 가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하셨어야 돼요. 어떤 생각 하셨어야 되냐면 자, 이 부분이 이제 SN이죠. SN이 되고 이게 2항 되면서 여기에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가변 값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주시면 NA는 위에식 정리해서 n 자리에 n-1만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13번도 고민을 하지 않고 10분 안짝으로 자, 13번까지 10분도 안 걸렸을 거다. 자, 14번 선생님은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냐면 합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1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비례 관계만 알고 있으면 자, 어떤 내용을 하시면 니은 디귿이 쉽게 풀리냐 보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이런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미 x값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1의 1의 비례 관계가 있을 때 그런 똑같게 넓이가 똑같게 되는 지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해가지고 8 해서 디귿은 맞다라고 해서 기흥리은 디귿 맞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4번까지 고민할 거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해설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번도 어렵냐 쉽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단서가 없더라도 우리 25라고 하는 값만 느낌이 온다면 여기 지금 어떤 느낌이냐 이 9하고 마이너스 16 차이 25죠. 그 25의 2배 그게 바로 2번이거든. 이 문제도
느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하고 16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배다. 어떻게 두 배냐? 자, 여기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를 비교해 가지고 두 배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17번은 뭐 그냥 말 안 하고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20번이야.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미분계수의 정의라든지 어떤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1분? 1분도 안 걸리겠죠.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풀이를 드리겠습니다. 풀이를 드릴 텐데 여기도 어차피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고 5대 4라고 하는 비율이 있긴 하지만 이 비율을 전체 지름의 길이가 뭐라 나왔었죠? AB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AB 지름을 아마 뭐 코사인 법칙이 됐던 뭐 사인 법칙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걔를 5대 4로 나누면 아마 10대 8 막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1번. 21번도 선생님이 별도로 풀이를 드리고 싶어요. 자, 21번을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 귀납적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귀납적으로 풀었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EBS에서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자연수, 특정한 자연수만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보다 큰 값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등비 중앙이 성립하게 되는 이 자연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등비 중앙이 성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3, 4, 5 집어넣다 보면은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자꾸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아, 수능이 이렇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선생님이 별도 해설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실수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 세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만한 요소는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주기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점점 간격이 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문항 보통 공통문항이 변별력이 좀 높았었는데 이 이전까지 6월까지만 봐도 공통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예전으로 말하면 문과 학생들까지도 공통문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쉬워졌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이도 문제, 15번 문제, 20번 문제가 뭐 너무너무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미적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 총평하겠습니다. 미적 같은 경우는 자 23번, 24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접근하시면 치환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R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범위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실상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26번 같은 경우에도 풀이하겠습니다. 칠판 풀이하겠지만 항상 나오는 패턴이죠. 1-R분의 A. 자, 이 내용 문제 풀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는 도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7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걸렸냐?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풀었거든.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식 미분하고 또 미분해가지고 값 찾아가지고 곱해가지고 답 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니까 한 3,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풀면 되는 문제다. 자, 변곡점은 2'에서 0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 28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변의 길이. 근데 여기서 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 문제는 풀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할 텐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이런 문제. 세타가 0으로 가죠.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은 기본 아이디어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다 할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얘가 1이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이 사인 세타는 세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가장 깔끔할 것이다. 그래서 혹은 탄젠트 세타가 나오더라도 얘는 그냥 세타로 간주하고 문제 풀어도 극합값 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풀기 어렵지 않고 충분히 넓이 공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29번과 30번 문제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역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함수, 역함수와의 관계, 역함수와의 뭐 미분 관계를 이용하시면 이게 뭐 10분 이상 걸렸을까요? 10분 이상 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 자, 얘를 지금 0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3개가 있어요. 얘를 0이 되게 하는 x 값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고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과 0인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어떤 임의의 문자 p 혹은 뭐 알파 요 정도로 이제 치환해 놓고 문제 푼 다음에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G0이 1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눈에 보인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봤다면 이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인지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이 30번 아이디어는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텐데 아니죠. 이런 형태가 아니었죠. 반대의 형태 같은데 잠시만 시험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풀었던 시험지가 있어서 이게 이런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인데 얘가 지금 x축에 접하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에서 불연속이 꺾여진 함수의 그래프에 불연속이 7개가 나오려면 그 점이 7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서 x축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높이 똑같은 지점이라면 하나 자, 이런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꺾어지니까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요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닿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될 텐데 수식으로 보시면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 속에 여기 마이너스 19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분적분 하셔가지고 부분적분 2번 들어가죠. 부분적분 2번 하셔가지고 19라고 하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a가 9라는 거 결정하셔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좀 큰 숫자긴 하지만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들은 지금 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민은 충분히 했겠지만 문제 자체에서 엄청난 기교를 묻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이 난이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특히 기출문제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이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 출제위원들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걸로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쉽게 출제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27문항과 3문항을 좀 비중 있게 풀 수 있는 시간 분배를 해가면서 풀 수 있는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자신감에 차가지고 수학을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 이번 수능에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잠시 업로드하고 좀 쉬었다가 강의를 한 문제 한 문제 올려보겠습니다. 체력이 닿는 날까지. 이상입니다.